네,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나오죠.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장 약간은 탄력이 줄고 있는데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장바구니에 무엇이 바로 로봇 M&A 기대감입니다. 네, 자 로봇은 앞으로도 이제 삼성한테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 M&A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한 107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이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까지 합쳐보면 한 200조 정도까지도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있으면 몇 년 전부터 M&A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M&A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 이제 삼성 호암상 이제 시상식 만찬을 하면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M&A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뭐 보안 사항이라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근데 M&A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가 뭔가 M&A를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비 사항이긴 하지만 진행이 되는 것만은 확인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로봇이냐 반도체냐 뭐 이렇게 좀 나뉠 수는 있겠지만은 로봇이 뭐 유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겁니다. 시장에는 특히 이제 많이 본다는 시각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CES 2022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반도체나 모바일 가전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M&A를 추진한다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M&A 확정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림 PTS나 해성 TS 같이 시장의 수급이 쏠려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가는 말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매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테마가 한풀 꺾이더라도 이제 가장 앞서서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 보니까 뭐 단순한 기계 장비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사람이랑 흡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로봇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운명의 날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입니다. 네. 자, 누리호와 관련해서 1차 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차 때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누리호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1차에서 이제 굉장히 성공에 가까웠으나 결국 성공을 못하게서 넘어졌고요. 이제 아쉽지만은 이제 누리호 2차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차에서 이제 결과 분석까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그 원인이 그게 원인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누리호 2차에 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7개국 정도 성공했던 7개국 정도 중에서 1차에서 성공했던 나라는 한 2개 나라밖에 안 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 거는 맞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가져가는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발사까지 한 2주 정도 2주가 채 안 남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2주 동안에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시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누리호 1차 발사 때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레가이 등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으로 조금 압축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정부의 이제 우주개발 예산 같은 경우가 7,340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 한 18.9%, 19% 가까이 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우주개발 예산이 작년 대비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생각해 본다면 누리호 2차 발사라는 것은 그 상승의 불을 당기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길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나온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호석 PB는 로봇과 로켓을 원투펀치로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 추천주 그때 소개시켜주신 것 중에서 목표가 도달된 종목이 있습니다. G2파워 5월 27일 날 추천을 하셨는데 목표가에 도달했고 수익률이 거의 16%에 다다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1.2% 오른 27,850원인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PB님.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몸집이 가벼워지면서 좀 수량이 가벼워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수배전반 상태 감시 진단을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그 중에서도 광급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고 1위 업체인데요. 광급 시장 점유율로 치면 한 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수배전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뭐 저희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수배전반은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친환경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이 G2파워에서 생산하는 수배전반에 대한 수요 자체는 항상 늘 있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G2파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번 1차 목표가 3만 원 드렸습니다. 3만 원 도달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와서 27,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3만 원까지 매물을 한번 짚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2,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2차 목표가 3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